제5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군사반란 12.12 사태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일으킨 군사반란 12.12 사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던 부마항쟁은 강경 진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그 대응 방식을 둘러싼 집권층 내부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부마항쟁에 대한 강경 진압을 주장했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의 입장을 수용해 강경 진압을 채택하자 차지철의 견제로 위기에 몰린 김재규가 1979년 10월 26일 만찬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합니다.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하자 최규하 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군을 통제하기 위해 윤석민 참모차장,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을 중용해서 지휘계통을 개편하고 12.6 사태에 연루된 중앙정보부와 대통령 경호실을 축소 개편했습니다. 이로써 정승화 총장은 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자신이 정치 일정을 이끌어가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회가 육군 사관학교 최초의 기수인 11기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면서 군내 세력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당시 12.6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기존의 육군 지도부인 정승화 세력과 갈등하게 된 거였죠. 두 세력이 갈등하게 된 이유는 사건 수사와 군의 인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신군부는 군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의 내란에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고 12.6 사태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그를 강제로 연행하기로 계획합니다. 12.6 사태 당시 정승화 총장이 대통령 시해 현장 부근에 대기했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거였죠.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실행하기 위해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1월 중순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원, 구사단장 노태우 등과 함께 모여 모의한 뒤 12월 12일을 거사일로 정합니다. 12월 초순이 되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24단장 박준병, 1공수 여단장 박희도, 3공수 여단장 최세창, 5공수 여단장 장기호 등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에게 정승화 총장 연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합니다. 12월 12일 저녁이 되자 암호명 생일집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허삼수 인사처장과 우경은 범죄수사단장 그리고 수경사 제33 헌병대 병력 65명은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병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정승화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합니다. 정승화 총장 연행에 저항할지도 모르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 김진기 헌병감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초대로 연희동의 요정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진기 헌병감에게 총리 공관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정승화 총장이 납치됐다는 전화가 오자 세 사람은 곧바로 복귀했습니다. 수경사로 복귀한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참모장으로부터 30경비단의 신군부가 모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0경비단에 전화를 거는데요. 자신을 설득하려는 신군부에 화가 난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전차를 몰고 갈 것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생일집 잔치에 앞서 135 공수여단의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1공수여단은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 3공수여단은 특전사 본부를 점령하며 5공수여단은 효창운동장에서 대기하라는 지시였죠. 신군부는 공수여단 외에도 최전방위 구사단 예하 1개 연대까지 중앙청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34단 담당의 행주대교를 제외한 모든 한강다리는 수경사가 통제하고 있었고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충정부대의 병력 동원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1공수여단은 행주대교를 건너려 했지만 검문소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는데요. 그때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지시로 9공수여단이 서울을 향해 출동합니다. 신군부가 포섭하지 못한 9공수여단은 경인고속도로를 타면 1시간 내로 서울에 진입할 수 있기에 1공수여단보다 먼저 서울에 도착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신군부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9공수여단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12.12 사태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군부가 육본에 전화해서 신사협정을 제안한 거였죠. 신사협정을 받아들인 육본은 9공수여단을 복귀시켰지만 신군부는 1공수여단을 복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울로 진입한 1공수여단은 국방부를 기습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 지하 B2 벙커를 지키던 정선엽 병장이 누가 쐈는지 확실하지 않은 총에 맞아 순직합니다. 한편 3공수여단은 특전사 본부를 기습했고 이 과정에서 특전사령부
비서실장인 김호랑 소령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려 저항하다 총에 맞아 전사합니다.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마지막으로 반란군 수뇌부를 체포할 작전을 준비했지만 30경비단 편에 있는 전차제대 본부에서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사살하라는 무전이 흘러나옵니다. 자신을 사살하라는 무전을 들은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결국 병력을 해산시키고 수경사로 돌아오는데요. 곧바로 신군부에 포섭된 수경사 헌병대가 들이닥쳐서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포함한 육군 지휘부를 모두 체포합니다. 이 같은 반란군의 정승화 총장 연행과 병력 이동은 최규하 대통령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군부는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서 정승화 총장 연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데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가 김재규와 연루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으니 연행해서 조사하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데 실패한 신군부는 체포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정승화 총장 연행을 승인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최규하 대통령은 12월 13일 새벽에 정승화 총장 연행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13일 오전 9시 구사단장 노태우와 54단장 정호용은 각각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취임함으로써 군은 반란주도 세력에 의해 장악당하고 말았는데요. 미국은 12.12 사태를 사전에 알지 못했지만 12.12 사태 직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50% 정도로 판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군부가 한미 간의 협의를 위반한 데 대해 백악관과 미군의 강력한 불만을 전달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민간 정부만을 전폭 지지하겠다 했습니다. 1979년 12월 20일에 김일성은 12.12 사태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군 수뇌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연락부와 인민무력부에서는 언제든지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24시간 무휴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1980년 1월이 되자 군 장성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고 이후에도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12.12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장성들은 내쫓기거나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군이 정권 장악의 도구로 변질되어 갈 무렵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 장군은 군사반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도 신군부의 움직임에 저항해 5월 중순부터 대규모 학생 시위가 벌어졌죠. 같은 해 8월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하고 9월 1일 통일 주최 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12.12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특전사령부 비서실장 소령 김호랑, 국방부 헌병중대 병장 정선엽, 청와대 경호실 33 헌병대 일병 박윤관이 있습니다.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바로 김호랑 소령인데요. 1979년 3월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차출된 그는 12.12 사태에서 반란군에게 맞서 싸우다 그만 가슴과 배 등에 6발의 흉탄을 맞고 전사합니다. 과거에는 순직이었지만 지난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김호랑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판정했습니다. 김호랑 중령은 무장 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했기 때문에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제50헌병중대 소속 정선엽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국방부 지하 B2벙커 외곽 초소에서 초병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정선엽 병장은 난입해온 10수여단 5대대 15지역대 병력에 소지하고 있던 M16 소총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누가 쐈는지 확실하지 않은 총을 맞고 순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12 사태에서 정승화 총장 연행에 참여했던 박윤관 일병은 외곽 초소에 대기하던 중 경비병이 쏜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 그 자리에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1993년 7월 19일 12.12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정승화 씨를 포함한 22명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사태 혐의로 고소하는데요.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2.12 사태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지만 1995년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2.12 사태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려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검찰은 12.12 사건과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여러 혐의로 12월 3일에 구속당하는데요. 같은 해 12월 9일 5.18 특별법이 통과되자 1996년 1년 내내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997년 4월 17일 상고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1997년 12월 22일 두 사람은 특별 사면으로 석방됩니다. 정승화 씨는 남산의 부장들을 집필한 김충식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12.12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2.12 사태는 하나회라는 비밀 조직이 저지른 반란이다. 군대에 비밀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군대는 전쟁이 나면 못 쓰게 된다. 이해관계와 생사를 초월해서 지휘관을 정점으로 뭉쳐 싸울 때 군대의 힘이 나오는 거지 사조직이 힘을 쓰면 나라가 망할 일이다.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일으킨 군사반란 12.12 사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